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석에서 예비고 1반을 맡고 있는 이철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자리에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저희 예비고 1반 친구들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 예비고 1반 진행하는 부분이 저희 반은 수투까지 진행을 하는 반이고요. 이제 그래서 대상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예비고 1반은 대상이 이래요. 저희 예비고 1반 대상 친구들은 수학 1은 한 번은 해결한 학생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게 해결한 학생이라는 게 막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학 1은 지금 저희 반한테도 얘기하고 매번 하는 얘기인데 처음 들었을 때 한 30%만 이해하면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수원을 그냥 듣고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면 돼요. 막 수원을 잘해야 되고 이런 수준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있었지. 왜냐면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저랑 몇 번을 더 할 건데 이제 그래서 듣고만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는 수투를 시작하는 반이니까 뭐 수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를 푸는데 연산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수원을 한 번 정도는 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수투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반이 이미 이제 수학 하부터 시작을 해서 수 1까지는 11월 달 개강 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이라 이미 수열도 나가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투를 시작한 학생들이 이제 중간에 합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개강으로서.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맨 밑에 공부를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 학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 반이 제가 이제 학생들을 뭐 퇴원을 하거나 이러면 제가 사유를 좀 이제 조사를 많이 적어놔요. 학생들이 이제 왜 우리 반에 뭐가 문제여서 퇴원을 했지 이런 걸 저도 고쳐 나가야 하니까. 근데 그 중에 거의 한 80, 90%의 이유가 저희 반 퇴원생의 이유가 힘들어서예요. 힘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시키는 게 너무 많고 힘들어요 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퇴원을 하는 가장 많은 시기가 제가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고 보충 부르기 시작하면 퇴원생이 우수수 나옵니다. 막 학생들이 집에 가서 나 학원 안 가요 이런 얘기 한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퇴원생들을 부르는 이유가 그냥 더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숙제가 밀렸거나 이러면 저는 보충을 되게 많이 불러요. 뭐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그런 보충을 되게 많이 부르는 편이에요. 그냥 뭐 화내는 것도 아니고 와서 앉아서 해라. 내 앞에서 숙제 마무리 짓고 가 해서 막 일주일에 많이 오는 학생은 6번도 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좀 많이 부르는 편이라 일단 의지가 있는 학생이 그 얘기예요. 그걸 버틸 수 있는 학생. 오기 싫으면 숙제 다 해오면 된다 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는 학생들, 자기가 공부할 마음이 있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집에서도 숙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학생,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반은 목표가 뭐냐면 제가 이번 예비고 1반을 개강을 하면서 예비고 1반을 조금 일찍 개강을 했어요. 제가 다른 때에 비해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요 반을 고등학교 첫 시험부터 최상위 탑을 찍어 놓는 게 목표예요. 그걸 찍어 놓는 게 목표라서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개강하고 수투까지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고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수투를 제대로 배워서 최상위권을 찍는 게 목표인 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선행을 한 만큼 배운 건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수업에 저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 수업이라기보다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 배운 건 써먹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선행을 나가면 뭐해? 백날 나가면 뭐해? 물론 선행의 목적이 2학년 올라가서 뭐 잘하겠다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 학년이 돼서 잘하겠다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밑에 학년의 시험 보는 거를 더 쉽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선행을 배웠으면 밑에 학년께 쉬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중요시하게 수업을 할 거여서 그러면서 최상위권을 목표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의 목표는 일단 고등학교 첫 시험에 최상위권을 갖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 반 시간하고 교재인데요. 이제 저희 반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목요일,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저희 예비고 1반들이. 이제 이 예비고 1반은 연합반 같은 경우는 6시부터 10시까지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비공식적인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제때만 나오는 학생들이 잘 없어요.
지금 고1들은 더 하고요. 이 고1,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일주일에 5번씩도 나오고 4번씩도 나오고 막 이래요. 더 많이 나오는데 예비 고1들은 아직 고등학교도 안 갔는데 벌써 그렇게 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저 시간도 보시면 목요일은 6시부터 10시가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숙제가 밀렸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대부분 이제 부교재 책이 조금 밀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질문도 받고 뭐하고 하려고 일요일을 제가 2시부터 부릅니다. 그래서 2시부터 와서 5시까지 공부하고 5시에서 6시까지 밥 먹고 들어와서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해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시간표지만 저는 항상 저렇게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시간표는 2시부터 10시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별로 숙제가 안 된 친구들은 제가 다른 요일을 더 부르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제는 또 고등학교 친구들 중간고사도 끝났고 이제 예비고1 친구들도 이제 그 중3 기말고사도 끝나가고 있는 시기라 기말고사 끝나면 아마 조금 더 불려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는 11월 19일 개강이에요. 19일부터 이제 12월 끝날 때까지 12월 말까지 해서 수투를 시작하게 되고요. 수투를 마무리 짓게 되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겨울방학 때 이제 수상하고 수상 심화하고 수투를 센으로 복습을 나가게 됩니다.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선행을 나가는 반들이라서 이제 지금은 수원을 나가면서 수화센을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2과목씩 진행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제가 저게 조금 기다리는 수업이에요. 이 겨울방학 때 수상 심화를 보면서 저건 이제 옆에 교재를 보시면 12월까지 수투는 정석으로 나가요. 아무래도 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투는 정석으로 나가고 수학 원센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수학상은 제가 자체 교재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교재를 쓰면서 수학 2센을 같이 나갈 거예요. 제가 저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투까지 선행을 시키는 이유가 수상을 좀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지금까지 선행 공부한 게 수상을 풀면서 이래서 수투를 했구나, 수투 해놓길 잘했다 라는 걸 좀 내가 선행한 이유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느끼게 하고 싶은 그런 수업이 이제 겨울방학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힘들어도 그래, 힘든 거 아는데 그때까지만 참자. 그럼 니들이 수투를 왜 배웠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방학 수업에는 저 수상 자체 교재를 좀 심화 문제들을 나가면서 수학 수투 센을 나가면 저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저랑 많이 공부할 시간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앞에 제가 그 선행은 정석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래서 수원도 지금은 정석을 보고 있어요. 지금은 수원 정석, 그 다음에 수하센을 하고 있고요. 11월 19일부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투 정석, 그 다음에 수원센을 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정석책 잘 안 쓰는 분위기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정석책을 왜 쓰는지는 가끔 이제 영상에 되게 자주 올려드리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이걸 정석책을 쓰는 이유예요. 그냥 정말로 저는 정석책이 굉장히 좋은 기본 개념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정석을 처음부터 혼자 공부하기에는 힘든 책이 맞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는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라고 이제 알고 나면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도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석책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거기 정석책이 이제 뭐 사실 문제가 적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을 되게 세세하게 쪼개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원이 적다 보니까 단원별로 문제가 적어 보여요. 근데 대단원별로 합치면 그렇게 문제가 적지도 않거든요. 근데 한 번 나갈 때 숙제가 다른 책에 비해 좀 적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도 자세하게 나가다 보니까 적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부교재를 하나씩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센을 같이 쓰는 이유가 저거고요. 그리고 정석책은 모두 다들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풀어보셨겠지만 문제 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석 노트라고 따로 줍니다. 문제만 있는 거, 이제 기본 문제랑 유제 들어있는 걸 제가 따로 줘요. 그래서 숙제는 거기다 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석책은 정말 펼쳐보기만 하고 숙제는 정석 노트에다 하고, 이제 그러면 문제 푸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그러면
정석직 쓰는 것까지 다 좋아. 그럼 저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행 수업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이제 방학 중이나 이렇게 선행을 나가는 수업은 저는 철저히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를 합니다.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철저히 완전 기본 개념, 그리고 이 과목이 뭐 하는 건지, 그 과목의 큰 틀을 본다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수1은 새로운 숫자에 대한 약속.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약속할 건데, 수2는 그래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 그리기. 그럼 어떻게 그릴 건데, 이제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해서 개념 설명을 정말 꼼꼼히 다 하고요.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개념 설명한 걸 바탕으로 이게 뭔 소리였는지는 정석책에 있는 기본 문제 있죠. 기본 문제를 제가 다 풀어줍니다. 하나하나 다 풀어주면서 이런 문제였지. 그래서 얘는 정석책 한 단원 한 단원 나가는데 기본 문제까지 다 풀면 오래 걸리는 단원은 4시간씩 걸리기도 하고요. 뭐 짧아도 2시간 정도는 저 혼자 많이 떠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선행 수업은 항상 기본에 충실한 문제.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막 기본적인 연산만 하고 이러다 보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맛보기로 심화 문제는 야, 이제 이거 어려운 거거든? 그런데 이제 기본에 충실하면 요렇게 돼라는 걸 맛보기로 잠깐씩 보여줘요. 뭐야? 별거 없네. 이거 배점 높은 문제야 라고 제가 직접 보여줘요. 뭐 아니면 수능 문제야. 이게 그렇게 보여주고서 근데 제가 실제로 해봤던 게 이제 수능 미적분 문제였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1 친구들한테 풀어주면서 이거 미적분 내용 필요 없어 이러면서 풀어준 적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이제 그렇게 풀어주면서 맛보기로 아이들이 좀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하면 아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을 받을까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끔씩 맛보기로 심화 문제를 보여주는 게 제 선행 수업, 그냥 기본에 충실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현행 수업은 뭐냐면 그 내신 대비 이제 겨울방학 때 들어가는 그 현행 수업 있죠. 그 현행 수업들은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히 복습하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저는 개념 설명을 어느 반을 들어가도 안 하지 않거든요. 뭐 개변 설명, 뭐 개념 설명 막 3번씩 들은 애들도 저는 또 합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저는 기본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기본에 충실하는 선생님이라 이제 항상 기본 개념을 다 해줍니다. 다만 선행 수업이랑 다르게 기본 문제 풀이 이런 게 없어요. 정말 단원 설명만 해요.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지? 자, 요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증명 요런 길로 했던 거 기억해? 라고 하면서 기본 개념 설명을 다 합니다. 다만 좀 짧아지겠죠. 이제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현행 수업의 핵심은 문제풀이를 다양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겨울방학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2를 배웠으면 수학 상해 문제풀이가 이게 정석이야. 근데 잘 봐, 우리 수2 했잖아. 자, 후다닥 끝났네. 이런 거 자주 보여줍니다. 객관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만 서술형은 이렇게 써야 돼. 해서 객관식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조금 달라진다. 시험에 집중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게 현행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문제 푸는 방법, 문제 푸는 방향에 대한 게 조금 더 집중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현행 수업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 다음은 저의 관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이제 관리 부분은 뭘 적어야 되니까 형식상 적었습니다. 형식상 적었는데 뭐 다 됐고요. 저에 대한 소문이 있어요. 학생들이 저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반은 비공식적인 시간표가 있다고. 그래서 공식적인 시간표는 뭐 적어야 되니까 적은 건데 이제 저는 뭐 여기 관리를 보시면 뭐 단원별로 뭐 시험을 본다라고 써 있는데 뭐 선행반 같은 경우는 대단원이 끝나면 시험을 한번 보고요. 이제 한 단원이 2, 3회 마무리되면 부모님하고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모님 전화를 가끔씩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뭐 고등학교 1학년 한 2학기만 돼도 전화를 잘 안 드리는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지 전화 드려도 사실 학생들하고 얘기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근데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제가 시험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 보면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잖아요.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만 끝나면 매시간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학생들이랑 풀이 다 하고 점수가 뭐 좀 너무 안 오른다 싶으면 학생들이랑 얘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뭐 형식상 적은 거고 그냥 딱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쌤의 관리는 그냥 쌤이 집착이 심하구나 라고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반 학생들이 저희 반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쌤 반은 가성비가 갑이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이렇게 많이 부르는 학원 처음 봤다고. 진짜 이렇게 애들 불러서 그것도 밑에 내려다 저는 스카를 보내지도 않아요. 스터디 카페 밑에 있는 것도 보내지도 않고 옆반에 앉혀놓고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하는 쌤 처음 봤다고. 좀 쌤도 쉬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저는 좀 집착이 심하다. 그냥 그거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반은 제가 검사가 끝날 때까지는 집착이 굉장히 심해지는구나, 그냥 실력이 오를 때까지는 집착이 굉장히 심해지는구나 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이게 가장 적합한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관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냥 쉴 새 없이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가장 적합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요거는 제가 이런 거 처음 적어봤어요. 이제 저희 반이 옳은 학생들이고, 저 원래 이제 적으라고 해도 잘 안 적었었는데, 요거는 제가 처음 적으면서 이번엔 한번 자랑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반 애들이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자랑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학생들마다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아이가 이 정도인데 쌤네 반 들어가서 도움이 될까요?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걸 적어 놓은 거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상관없이 항상 성적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전부 다 오르는 게 가능하다, 오른 친구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쓰는 교재 자체가 이번에 고등학교 친구들 시험 대비하면서 쓰는 교재가 10권을 넘게 쓸 정도로 이제 많이 시켜서, 올림포스 쉬운 책들, 올림포스부터 시작해서 최강 TOT 이거 진짜 어렵죠. 이런 것도 시키고 고쟁이도 했고요. 저희 이 친구들 마플도 한 친구들이고요. 쉬운 책, 어려운 책 가리지 않고 제가 계속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친구들과 위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실력 향상, 점수 향상이 가능한 반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등급 오른 걸 적어 드렸는데, 이제 저거는 이제 오른 친구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제가 하자는 건 거의 다 끝내온 친구들이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저기 보시면 4등급에서 1등급 간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전교 1등 하는데 수학이 좀 걸리적거렸던 친구인데 그 친구들 수학 확 오르면서 전교 1등 한 친구들도 있고, 저 아래 하위권 친구들 중에는 7등급에서 4등급까지 이미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많이 그냥 전반적인 성적 분포에서 이제 성적 향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는 이게 또 저희 반, 이건 학생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저희 반이 이제 끊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복귀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복귀율이 높은데 갔다 오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서 그만둔 친구들은 거의 80% 이상이 다시 돌아왔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또 여기다 옳은 것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한 반 정도의 학생은 성적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오른다기보다는 성적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반 정도 돼요. 이게 정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뻥치면 안 되니까. 근데 한 40% 정도 이상의 학생이, 나머지 절반은 이제 거의 대부분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유지하고 떨어지는 학생이 10% 이하라서, 저는 요게 하락한, 성적이 내려간 학생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학생이 한 70-80%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학생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나갔는데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돌아왔겠죠.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쌤 성적 다시 올려놔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좀 친한 편이라 정말 이대로 얘기해요. 저 다시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이러면서 와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얘기해요. 쌤이 왜 그만큼 시켰는지 알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은 자부합니다.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성적을 떨어뜨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은 거고, 다시 저희 반을 찾는 학생들이 많은 거고, 저희 반이 다시 돌아온 학생들이 많아서 마감이 됐던 이유도 이거다라고 생각을 드려서 거의 떨어뜨리진 않겠다라는 걸, 정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말 집착이 심하게 이제 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마지막엔 제 자랑을 조금 해봤고요. 이제 이런 건 좀 처음 해봐서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그래서 요만큼 저희가 준비한 게, 예비고1 친구들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멀리 보면 3학년까지도 제가 끌고 갈 계획으로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있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제 반에서 만나게 된다면 더 많은 커리큘럼과 더 많은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